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96번째 가상화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5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작년에 많이 이야기가 대두됐죠.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약간 시들한데, 제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책을 쓸 단계에서는 아주 많이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그때에 제가 알고 있는 세무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원래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후일담 형식으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지 않냐고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칠판에 설명을 하듯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과 더불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란 말은 이때 가상이란 말은 한문이 이랬습니다. 가상. 내가 왜 한문을 언급하냐면 실제적으로 가상화폐가 일본에서 최고로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건데, 가상을 영문에 이런 한문을 써요. 빌가짜, 생각할 상자. 영어로는 virtual,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화폐처럼 통용되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란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화폐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 특히 많은 게 바로 교환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교환의 수단이 되려면 그 화폐의 가치는 1차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 원, 달러, 엔 같은 거는 가치를 누가 보장한다고요? 국가가 보장을 하니 누구나 또 그 화폐를 가지려고 한다 이겁니다. 가상화폐는 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름판에서 어떤 판에서 바둑알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1,000원으로 바꾸고 이 바둑알 갖고 나중에 끝나면 돈을 나눠 갖자. 그 노름판 그 자체에 통용되는 것만은 이 가치가 인정되잖아요. 누구한테 가치가 인정된다고요? 요게 참가자들끼리만 인정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 뭐가 있냐 많이 알죠. 리플도 있고, 또 최고로 많이 그 가치가 높은 현재 비트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등등 많이죠. 요즘 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수십만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현재 블록체인에 이러한 참가자들한테 이러한 수단을 준 거죠. 어떤 수수료 형식, 어떤 블록체인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원장을 분산화, 지금 우리가 모든 저장 수단은 교황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각각 원장을 분산화시키는데, 이 거래가 일어나면 전에는 이 거래가 교황에만 이렇게 거래가 기록되지만, 블록체인은 각자 이렇게 다 이 중에 하나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만든 사람한테 일종의 수고비로 준 거지. 코인의 형식으로 준 거죠. 근데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러면 이 체인을 이용하려면 이 코인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인 행동.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고 코인이 필요하니 너도 나도, 그러면 나도 사자.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일본에서나 어떤 인터넷상에 보면 이것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거래 수단을 사용하니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초에 비트코인 만든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피자 비트코인 피자 한 판을 사 먹는데 비트코인 4개를 줬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며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교환 수단을 사두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과세를 하자라고 바로 거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국가가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느냐?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길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만약에 현재 한 1,000만 원이 거래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4,000만 원을 팔았을 때 3,000만 원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대해서 과연 과세하는 게 문제가 맞느냐? 그게 질문에 들어오길래 저는 단연코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과세하는 건 맞지만 만약 이것이 화폐라면 이렇게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고 문제된 게 소득세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달러를 교환할 가잖아요. 그럼 달러 교환할 때 만약에 1,000원을 교환했다. 근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달러가 1,200원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나갈 때 1,000원 주고 샀어. 나중에 남아가지고 1,200에 팔았다. 200원 남았다 해서 국가가 과세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는 우리가 또 소득세법상에 화폐 매매 이익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혹자는 누가나 또 거래세를 과세하자. 그 거래세가 뭐냐면 증권거래세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 증권거래세가 물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도 팔 때 거래세를 물리지 않는데 사실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제도가 있고 주식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정권예탁원이 있잖아요. 정권예탁원에서 이러한 주식을 보관하고 거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래세를 뭐 0.3%라든지 0.5%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데 코인은 두 사측 간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과세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세법을 공부하고 세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가 관여할 거 아니다. 그럼 정부는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이러한 위험 수단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이런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한테 재산이 일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의무지. 무슨 조그마한 이익이 났다 해서 이것부터 먼저 과세를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채용 내용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이겁니다. 자,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제1차적인 기본 의무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다 하는 그러면 또 국민도 의무가 있잖아요. 4대의 기본 의무,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업무라든지 또 교육의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서로 간의 권리 의무를 다 하면서 이러한 국가가 존재하고 개인이 존재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과세하겠다.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이거 제가 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투자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가의 어떤 정책의 위반자라면 한 번쯤 제 방송을 듣고 이해를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상화폐에 또 이 시간을 또 빌어서 두 가지만 우선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번째, 현재 어떠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등한시할 필요는 없다.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다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나온 어떠한 제도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그렇다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을 하지 말라.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되려면 현재 나온 제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절대로 어떤 그런 게 투자해서 이익은 가치는 보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최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로가 되더라. 가상화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정당한 노력을 가하지 않냐고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은 그러한 이익은 반드시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기로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의 수단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